한국도 중국이랑 똑같은 곳이잖아요. 시끄럽고 미개해요. 전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어느 독일 회사에서 한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상사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상사도 이해지지 않고 그 직원의 멱살을 잡고 침을 튀기며 직원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에밀리아입니다. 저는 스피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중국과 한국에도 스피커를 수출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중국으로 해외 출장을 갈 사람을 모집하길래 예전부터 아시아권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있던 저는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중국 출장이 확정이 되었고 지난 봄 저는 3개월간 중국 상하이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평소에 접했던 중국의 큰 메트로시티 단지와 멋진 야경도 볼 수 있고 아시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음식과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득 안고 중국에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상하이에 도착을 한 순간부터 저는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멋진 동방 명주타워나 와이탄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하이 고층 빌딩들은 전부 스모그에 가려져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안개라고 하기엔 더 거무튀튀했고 숨이 턱턱 막혔어요. 알고 보니 이 스모그는 전부 중국 공장에서 나온 매연, 배기가스더라고요. 날씨가 안 좋아서 바로 코앞에 있는 고층 건물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이렇게 매연에 휩싸여서 살아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동하는 동안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중국 도로는 너무나도 복잡했어요. 자동차 경적을 여기저기서 얼마나 울려대던지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신호등이 있기는 했지만 이 신호를 지키는 차들도 얼마 없었고 다들 꼬리 물고 가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교통체증은 더 심해졌고 중간중간 위험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택시기사님은 저를 숙소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숙소 앞에 내렸는데 건물 외관이 이상했습니다. 약 6층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이었는데 페인트는 다 벗겨져 있고 허름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이곳이 저희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받은 숙소 정보와 일치하기 때문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는 프론트 직원이 있었는데 입고 있는 유니폼이 후질근했습니다. 와이셔츠는 언제 다림질을 했는지 모를 만큼 구겨져 있었고 저를 째려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번역기를 통해서 간신히 방을 안내받았습니다. 방키와 세면도구를 받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복도에 쥐가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놀란 나머지 제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던 직원에게 쥐가 지나갔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직원은 그게 무슨 대수냐는 듯이 반응을 했고 저에게 괜찮다고 물리지 않는다고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놀랄 부분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방문을 열자마자 담배 찌든 냄새가 진동을 했고 방 안은 자욱한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기침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리고 욕실에는 처음 보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배수구에는 머리카락이 잔뜩 끼어 있어서 물이 잘 안 내려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다시 프론트로 내려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국 직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다른 방으로 바꿔주었어요. 그렇게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고 바로 호텔 내에 있는 뷔페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곳에서는 요리사가 눈앞에서 오믈렛을 만들어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국 요리사는 꾸정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때가 탄 앞치마를 하고 있었고 손톱에도 때가 잔뜩 껴 있었어요. 오믈렛을 만드는 프라이팬도 언제 닦은 것인지 모를 만큼 기름때가 자욱했고 그 옆에 있는 기름통도 검정때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더러워서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상하이 지점에 출근을 해야 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3정거장 정도 가야 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곳에서부터 담배 냄새가 훨훨 났고 너무 덥고 습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는 땀 냄새와 찌린내가 진동을 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통화를 하고 몇몇은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중국 출장이 끝나고 저는 다시 독일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동아시아를 가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상사가 저에게 이번엔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라는 겁니다. 이전에 같은 아시아권으로 출장을 간 경험도 있으니 제가 적임자일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가기 싫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속는 셈치고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풍겨오는 산뜻한 냄새와 화창한 날씨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독일에서 맞이하는 가을 날씨와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해는 쨍쨍하고 바람도 선선히 불었는데요. 이 한국 날씨를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명동에 있는 숙소로 이동했는데요. 택시 안에서 보는 서울의 풍경은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필리핀이나 베트남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중국보다 더 높고 멋진 빌딩들이 즐비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통체계였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버스들은 도로 중간에 정차를 하고 나머지 자동차들은 다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차들은 밀리지 않았는데요. 도대체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한 건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도 잘 잡혀 있었어요. 모두들 신호를 지키는 모습이었고 중국처럼 경적을 울리는 일이 거의 없었고 다들 예의를 지키며 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엄청 고급스러웠습니다.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었고 건물 구조도 튼튼해 보였으며 디자인도 훌륭한 호텔이었어요. 프론트 직원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 영어로 저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독일인이라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지 못하는데 그 한국 여성 직원분이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이 호텔 직원들은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길래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인지 궁금했는데요.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그냥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다 잘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명동거리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식당 직원분도 영어로 친절히 맞이해 주셨고 메뉴판에는 영어로 자세하게 메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 덕에 저는 음식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주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월요일이 시작되어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경험한 냄새나고 역한 지하철 분위기일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기는 했지만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지하철 안은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산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로도 음성 안내가 되어서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지하철에는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배려 좌석이 있었고 사람들은 몸이 아픈 분들이 지하철에 타면 자리를 줄곧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은 머리도 좋고 심성도 곱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러 한국인들의 배려를 받으며 무사히 출장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독일에서 한국 출장이 있으면 제 동료들에게 무조건 가보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한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검토 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뜻깊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